네, 안녕하세요. 강철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중기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작곡자인 조스캥 베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스캥 데프레. 여기서 이제 데프레가 성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부를 때는 이름인 조스캥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조스캥 데프레는 이제 어린 시절과 초년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북프랑스에서 출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밀라노의 통치자인 스포르츠가를 위해서 봉직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같이 대부분 이탈리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중간에 잠시 프랑스 궁전에도 봉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는 노트르담 교회 수도원장으로 머무르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약 18개의 미사곡과 50개의 모테트 그리고 54개의 샹송을 남긴 작곡자입니다. 조스킹 데프레는 르네상스 시대에 굉장히 높은 영향력을 행사한 음악가예요. 당시 그 르네상스 사람들은 조스킹을 보고 우리 시대의 최고의 작곡자이고 음악가들의 아버지이며 미켈란젤로 정도의 급의 어떤 그런 작곡자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찬사를 보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마르틴 루터는 본인이 일단 작곡을 하는 음악가이기도 했는데 이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조스캥은 음들의 주인이다. 음들은 조스캥의 의지대로 움직이지만 다른 작곡자들은 음들의 의지대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다른 작곡자들은 음들이 이렇게 막 끌려다니면서 갔는데 조스캥은 이 모든 음악을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곡을 썼다고 그렇게 이제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조스캥의 작품은 조스캥이 죽은 후에 한 세기가 넘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출판이 되었고요. 당시 작곡자들에게 이런 일들은 거의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세기 후반까지 대부분의 작곡자들이 이제 조스캥의 작품을 연구하고 공부할 정도로 그의 음악은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음악사를 이렇게 지금까지 쭉 정리하면서 영상을 찍어 왔는데 어, 아직 이제 음악이라는 게 뭔가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가 단선율부터 해서 13세기에 그 오르가는 매우 간단한 다성음악, 그러다가 14세기의 다성음악,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의 다성음악 이렇게 넘어오는데 뭔가 아직까지 좀 아쉽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조스갱의 음악을 들려드리겠지만 조스갱의 음악을 딱 들으면은 와 이거는 이제 음악이야. 정말 이제 음악 같은 음악이 이제부터 나오는구나. 이런 아마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조스갱의 최고의 작곡가, 음악가들의 아버지란 이런 찬사가 전혀 아깝지 않은 이런 작곡자인 것 같고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뭐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보고 음악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음악사를 공부하다 보니까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당시 이미 존재했던 음악들을 더 발전시키고 집대성시켜서 최고의 극한의 예술적인 경지까지 끌어올린 작곡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기보다는 음악의 장인? 이런 호칭이 더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이 조스캥 데프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스캥 이전의 음악은 뭔가 이렇게 음악이 정립되어졌던 가정 가운데서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조스캥이 등장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게 바로 음악이야 라는 것을 제시했던 저는 첫 번째 작곡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스갱의 음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스갱의 모테트. 조스갱은 50개가 넘는 모테트를 남겼고요. 그리고 일단 형식이나 조성이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아직까지 르네상스 시대가 뭐 장단조 중심의 시대는 아니지만은 이번에 들어보실 이 아베 마리아, 조용한 처녀 이 모테트를 들어보시면은 생각보다 이제 조성이 명확해서 현대인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선율이 이렇게 굉장히 노래같이 흘려요. 그리고
모방 기법과 호모포니 기법을 적절하게 이제 섞어서 사용할 뿐더러, 그리고 지금까지의 작곡자들이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 바로 가사낭독을 굉장히 섬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아베 마리아 조용한 처녀 한번 같이 감상을 하실 건데요. 이 곡은 처음에는 이제 모방 대입법을 사용하다가 중간에 호모포니 기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3도, 6도 병행 진행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조성이 명확할 뿐더러 우아하고 아름다운 대입법, 그리고 다양한 어떤 작곡 텍스처를 사용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탁월한 곡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중세와 르네상스 초기 곡들과는 확실히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예술성을 보여주는 조스갱의 음악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방 대입법이죠. 병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호모포니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네, 조스갱의 걸작 모테트인 아베 마리아를 들어보셨습니다. 조스갱은 이제 많은 세속 음악도 작곡을 했어요. 이제 특히 이제 샹송을 많이 작곡을 했는데 네 다섯 줄 정도로 된 이제 시를 가사로 이제 사용을 했고요. 보통은 이제 사성부 곡이었습니다. 조스갱의 이제 전 시대에는 이제 칸투스와 테너르 성부가 중심이었고 나머지는 이를 채우는 방식이었는데 조스갱 시대부터는 모든 성부가 동일한 비중을 가지는 그런 대입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들으실 곡은 비통한 슬픔 밀레 레그레츠라고 하는 곡인데요. 호모포니 기법과 모방 대입법 기법이 교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곡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조스갱의 음악이 이전의 음악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 그 가사의 어떤 감성 전달이에요. 그래서 조스갱의 음악 같은 경우는 가사를 놓고 이 가사를 어떻게 하면은 이 가사의 내용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곡을 작곡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비통한 슬픔 한번 들어보실 텐데, 처음에 이제 밀레 레그레츠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가사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곡도 상당히 어떤 슬픈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사를 섬세하게 붙이고 가사에 맞춰서 음악을 작곡하는, 또한 이런 가사의 생생한 감정 표현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작곡 방식은 조스갱의 음악을 이전 시대의 음악과 구별시키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조스갱 이후의 모든 작곡자들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사의 감정 표현을 중요시하면서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음악 이론가였던 하인리시 글레라누스가 조스갱을 찬미하면서 썼던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사시에서 베르길리우스보다 위태한 라틴 시인이 없던 것처럼 아무도 조스갱보다 음악의 영혼과 열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이렇게 적절한 표현으로 시작하는 이가 없었으며, 아무도 우아함과 능숙함에 있어 조스갱과 비견될 사람이 없었다. 조스갱은 미켈란젤로가 건축과 회화, 조각에서 그런 것처럼 음악에 타고난 천재이다. 미켈란젤로가 이러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들 가운데 필적할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자로 활동한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조스갱에 미치지 못한다. 네, 오늘은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작곡자인 조스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